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소장의 주간 부동산 픽. 자, 오늘은 제목이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올 들어 8.73% 뛰었다. 동아일보 기사를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소제목 타이틀을 보시면은요, 7월 서울 0.81%, 수도권은 이에 2배 정도인 1.64%가 올랐고요. 올해 전셋값도 인천이 10.79% 급등. 작년 임대차 3법 때 동반 상승 제한한다. 2030 세대 주택 매수세도 계속될 듯. 자, 오늘 자료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매매 월간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그 세대별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그 의식을 설문조사한 건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도 훨씬 아주 많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동아일보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 값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전국 아파트 상승폭이 지난해 연간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 후 잠시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가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난 여파로 젊은 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8월부터 두 달 단위 10월, 12월, 그 다음에 2월, 4월, 그 다음에 지난달 7월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진폭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방향인데 상승폭 자체가 서울보다 수도권이 거의 2배 정도 높아요. 한 달에 1개월간의 상승률이 뭐 0.8%, 1.5%, 6%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월간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작년에 집값이 얼마 올랐다, 재작년에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64%면은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죠? 두 자리 숫자가 되죠. 근데 이게 통계상 두 자리 숫자지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통계상 15% 올랐다. 현지 가서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최소 20, 30%가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2020년 8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이네. 1년 전에는 서울이 0.5%, 수도권이 0.7%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같은 비율로 떨어지고 하다가 작년 연말 지나오고 올해 이사 공급 대책이 있었죠. 이사 공급 대책을 딱 발표를 하고 뭐 입주권을 주네 마네 현금 청산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뭐 몇십만 몇백만 원 공급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순간 좀 주춤했지만 그 이후로 뭐 제목은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2030 세대의 패닉 바잉이 줄을 서면서 지금 작년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기사를 보면은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4천만 원. 이 중위 가격이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제일 싼 것부터 제일 비싼 것 가격까지 일렬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격이 얼마냐면은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9억 4천만 원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에 고가 주택의 기준인 지금 현재 9억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12억까지 뭐 이제 올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은 9억은 아주 고가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서울의 중위 가격이 고가 주택 가격을 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의 가격 정도 한참은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집값이 중위 가격이 고가 주택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상승폭도 지난해 같은 가격의 지금 2배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 임대차 3법이니 만들어가지고,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세값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차 3법을 만든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 올라간 집값이, 전세값이 또 뭐를 밀어 올렸습니까? 집값을 또 밀어 올리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셋값이 올라가면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집값을 밀어 올리다 보니까 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지금 상승 어떤 연쇄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 차이가 좀 있다 해서 두 번째 그래프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내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된다, 이런 이제 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84.8%니까 85%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 비율이 거의 한 5.5 대 4.5,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5%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30% 정도도 집을 소유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잠재적인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20대가 81.2%예요. 20대면은 사실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30대 중반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20대한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81.2%가 내 집을 소유해야지 주거가 안정이 된다. 그런 얘기는 나는 평생 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집을 언젠가는 사야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래프에서도 지금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20대에서 50대 각 연령대별로 조사한 이 항목 중에서 내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이 된다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게 바로 30대입니다. 자, 30대가 88.4%고요. 40대가 86.5%, 50대가 83.1%. 보통 보면은 결혼해서 한 10년 모아서 집을 사는 세대가 40대 이제 초중반이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이 실질적인 매수자였는데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30,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만 하더라도 실제 매수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2030 세대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집 안 사고 그 돈으로 뭐 비싼 차 사고, 그 다음에 여가생활 뭐 누리고 문화생활 더 누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40, 50대의 기성세대보다도 젊은 층에서 내 집 마련을, 내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그래프 하나가 좀 나와 있고요.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다, 전체의 27.4%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게 바로 또 30대입니다. 자, 나이별로 보면은 20대가 29.9%고요. 30대가 30.8%, 40대가 26.8%, 50대는 오히려 더 낮아요. 22.5%.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한 그래프 안에 이제 두 가지 설문사항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정말 반대되는, 아니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대면 저희 애들도 이제 20대 초중반이지만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81.2%가 내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이 된다, 또 이런 응답률과 더불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다 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30%가 조금 안 됩니다. 20%대 후반, 27%, 8%, 9% 이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응답률은 물론 좀 적게 나왔지만, 집은 자산 증식 수단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주거의 안정성을 또 깨하는 거고, 또 심리적으로도 편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만큼, 제가 세미나 때도 논의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이 많은 민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별난 제도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전세. 이 전세 때문에 또 갭 투자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물론 대출을 활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 이런 제도도 또 도움이 되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개인적인 부동산 전화 상담이든지 세미나든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무주택자가 집을 언제 사느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제가 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 1주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금과 대출 이자를 내면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선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대출을 받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물론 내면은 부담은 가겠지만은 지금까지의 누적된 경험을 두고 봤을 때 이자를 냈던 것보다는 집값 상승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다들 대출 끼고 이렇게 투자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값이 뭐 올해부터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벌써 7년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시기를 저울질해야 되겠지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심리적 안정 내지는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더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